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태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하루에 물 2리터 꼭 마셔야 해요?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 하루 2리터는 기본이다. 노폐물이 빠진다. 건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습관처럼 받아들여져 왔죠. 그런데요, 그 말 정말 무조건 맞을까요? 최근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공중파 방송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2리터 물을 꼬박꼬박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마라톤 도중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망한 사례까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난 30년 동안 매일 2리터 마셨는데 멀쩡하다고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그 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망칠 수 있다고 반박하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로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존재가 어떻게 건강에 도움도 되고 해도 될 수 있는지, 그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정말 하루 2리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양인지, 의학적 근거, 실제 사례, WHO 권장량, 그리고 제 진료 경험까지 토대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하루 2리터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도 익숙한 건강 상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방송에서 이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한 대학교 명예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2리터씩 물을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이 매우 나빠지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개인 의견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후 SBS 8뉴스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마라톤 도중 과도한 수분 섭취로 사망한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돼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28세 여성이 뛰는 도중 계속해서 물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물중독, 정확히는 전하트륨혈증이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직장인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4리터 이상 마시다가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직장인은 탈수 증상이 올까봐 하루 종일 물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년들은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물이 대체 왜 이런 무서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하트륨혈증, 다른 말로는 물중독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는 나트륨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 우리 몸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관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묽어지게 됩니다. 소금물에 맹물을 계속 들이붓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점점 싱거워지겠죠. 이렇게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균형을 잃고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곳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좀 붓더라도 공간의 여유가 있지만 뇌는 단단한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부어오를 공간이 없습니다. 뇌세포가 붓기 시작하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극심한 두통과 구토, 현기증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정신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결국 뇌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제 기능을 멈추면서 심정지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라톤 선수와 직장인이 겪었던 일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만성질환 하나쯤 걱정 안 하시는 분들 드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물 섭취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에 한계가 생깁니다. 건강한 콩팥은 시간당 약 1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그 절반도 처리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 상태를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처리되지 못한 여분의 물은 그대로 몸 안에 쌓이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떨어뜨리고 온몸이 퉁퉁 붓는 부종을 유발합니다. 손가락으로 다리를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부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불어난 체액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물 과잉 섭취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것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 탈수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옛말처럼 물 역시 과잉 섭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서 보내는 신호, 즉 갈증이라는 느낌을 무시하고 억지로 강박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내 몸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피곤하고 붓고 머리가 띵하다면 혹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데 왜 의사들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해왔던 걸까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신장내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찾아보았는데요.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이 그 정도의 물은 충분히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반론이 제기됩니다. 바로 앞서 물 2리터 섭취가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했던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그분의 핵심 주장은 바로 강박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문제는 물 2리터 그 자체가 아니라 무조건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강박적인 습관이 우리 몸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음식을 통해 수분을 섭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있고 국이나 찌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에도 수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물로만 하루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배가 불러서 더부룩한데도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물을 마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망가뜨리고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해로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살펴보면 이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WHO에서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2.9리터, 여성의 경우 2.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음식에 포함된 모든 수분을 합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순수한 물의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 하루 평균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로 마셔야 할 물의 양은 하루에 대여섯 잔,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여름철이나 격렬한 운동을 한 날에는 몸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WHO에서는 여름철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 하루에 4.5리터까지 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고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필요한 수분의 양이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결국 모든 전문가의 의견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종합해보면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루 물 섭취량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황금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나의 활동량에 따라 물 섭취량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 몸에 맞는 물 섭취량은 과연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가장 쉽고 정확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 즉 갈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갈증 중추라는 것이 있어서 몸에 수분이 0.5%만 부족해도 즉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수십만 년간 인류가 생존하며 발전시켜 온 아주 정교하고 믿을 만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갈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몸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니 그때마다 충분히 마셔주면 됩니다. 오히려 갈증을 억지로 참는 것이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간단하게 내 몸의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셨을 때 잠시만 소변 색깔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소변색이 아주 맑고 투명하다면 여러분의 몸에는 이미 수분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억지로 물을 더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옅은 레모네이드 색이나 옅은 집 색깔 정도라면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 마치 사과 주스나 맥주 색깔처럼 진하다면 그것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변 색깔 확인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일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건강 지표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계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자신의 체중에 30ml를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대략적인 수분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체중이 60k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30을 해서 하루에 약 1800ml, 즉 1.8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체중이 70kg이라면 2.1리터가 되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수치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모든 수분을 포함한 양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루 세끼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있다면 이 계산된 양에서 약 1리터 정도를 뺀 나머지를 순수한 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화초를 가꾸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식물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너무 적게 줘도 죽는다고 말입니다. 흙이 바싹 마른 것을 보고 흠뻑 물을 주어야지. 아직 흙이 축축한데도 매일같이 물을 부어주면 뿌리가 썩어서 결국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내 몸의 상태는 살피지 않고 그저 하루 2리터라는 숫자만 보고 맹목적으로 물을 들이붓는 것은 뿌리가 썩어가는 화초에 계속 물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갈증이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소변 색깔이라는 결과지를 매일 확인하며 내 몸에 꼭 맞는 만큼의 물을 공급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이 건강에 좋다는 말 물론 맞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무조건 하루 2리터라는 공식은 어쩌면 우리 건강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생수 회사의 광고 문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2리터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 순간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쉼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도 좋지만 목이 마르지 않는데 억지로 마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버리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내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체중에 맞는 하루 수분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위해 맹목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을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물 마시는 습관과 관련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응원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50대 이상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간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고 모아놓은 재산 병원비로 전부 탕진할까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간병 파산을 막는 5단계 꿀팁과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국가지원 100% 활용법까지 모르면 무조건 손해인 알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